자, 저희가 이제 어, 자바의 구조 중에서 한 개가 예외 처리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래서 예외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좀 보고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객체 이런 것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조형 변수부터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객체에 대한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참조형 변수는 주소를 운영하는데 뭐 그 메모리에 올려서 사용한다. 올리면 걔를 객체라고 한다. 하드디스크에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클래스라고 얘기한다. 뭐 이렇게 선언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객체에 대한 얘기부터 이제 나가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자바 프로그램의 구조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외 처리입니다. 예외 처리. 그 예외 처리는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예외라는 말과 처리라는 말이 이제 합성어고요. 예외가 발생하면 처리할 수 있도록 코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외 처리라고 얘기한다. 그 C나 이런 거에는 다른 프로그램에는 이제 그 예전에는 전부 다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좀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자바스크립트에도 있고 뭐 파이썬에도 있고 여러 가지 랭귀지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랭귀지 C 뭐 이런 데서도 예외 처리를 하긴 하는데 자바와 같이 이제 그렇게 좋게 하진 않습니다. if else면 막 물어서 처리를 하시거나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자바에서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예외 처리가 잘 돼 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저는 자바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외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 오류의 종류가 있는데, 오류라고 하면 그 특별히 에러가 있고요. 에러는 하드웨어적으로 잘못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죠. 지가 그 이런 고장이나 전원이 나왔거나 이거를 전부 다 에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거는 하드웨어적으로 얘네들이 뭐 오류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뭐 100번 실행해도 이런 거는 이제 고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 하드웨어를 바꿔치기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시거나. 얘는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완전히 끝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자체가, 컴퓨터 시스템 자체가 종료가 되는 이런 현상도 일으킬 수 있죠. 그런 거는 에러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처리하자 이런 걸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잘못된 조작 또는 개발자가 잘못된 코딩으로 인한 오류나 아니면 예외가 발생되면 프로그램 종료 이렇게 되는 거, 예외가 발생되면 보통 프로그램이 종료되는데 그런 거라든지 뭐 그 원래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문자를 아까처럼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희가 저한테 물어본 게 이거 그 사용자가 부주의로 원래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문자 입력하면 어떻게 처리하죠? 뭐 이런 거를 물어보셨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예외 처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다음에 진도 나가니까 그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예외 처리가 나면 사용자가 즉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문자를 입력한 거죠. 문자를 입력해서 그런 이제 사용자의 잘못된 조작 이런지, 개발자의 잘못된 코딩이라고 했는데 개발자의 잘못된 코딩으로 그 클래스가 안 만들어지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 코드상의 오류는 없어야 돼요. 코드상의 오류는 없는데 걔가 실행되다가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에요. 실행되다가 오류가 발생되면 이제 그런 경우에 예외라고 얘기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예외 처리를 추가하면 정상 처리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이 완전히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예외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지라는 거 생각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자가 포함된 거를 받으면 숫자를 다시 입력하라고 메시지 띄우고 다시 입력을 받고 숫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제 그 무한 반복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나오면 그때 이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무한 반복이니까 while문이나 for문 생각나시죠? 그래서 while문이나 for문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시면 그게 해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데이터를 바꿔가지고 이상하게 쓴 거를 컴퓨터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이건 뭐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바꿔서 쓰는 것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긴 단어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죠.
그 언어를 쓸 때 언어에서 저희가 문법이 잘 안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관사를 잘못 썼다든지 그럼 단어 한 개를 그 문장의 흐름에서 단어 한 개를 잘못 썼을 때 뭐 이런 게 맞아요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서 처리하는 것을 이제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으로 가능하세요. 근데 데이터 입력하라 그랬는데 A라고 입력했는데 걔 숫자로 어떤 숫자로 변환해서 걔를 이제 처리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럴 때는 이제 예외 처리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외의 종류는 여기 보시면 일반 컴파일 체크할 수 있는 예외가 있고 실행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처리해서 사용하신 것은 이제 그 컴파일 체크에서의 예외는 이제 그 오류할 때 소스를 전부 다 수행해서 이제 그 고쳐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예외에 해당되는 런타임 익셉션에 해당되는 실행되다가 나오는 예외에 대한 것들을 이제 예외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 전체적으로 뭐 런타임 익셉션이 있고 전체 익셉션 일반 예외가 익셉션인데 이때 이제 컴파일 체크 오류의 예외는 사실은 이제 이게 아니에요. 그 익셉션이라고 볼 수 없어요. 컴파일은 아예 그 소스가 안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요. 클래스가 안 생겼는데 뭐 실행이 되나요? 실행이 돼야 예외가 흘러가다가 예외가 발생됐다 이거죠. 얘가 처리가 되다가 이제 예외가 발생돼서 이쪽으로 빠졌다가 예외 처리를 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예외다 이거고요. 그 예외가 아닌 것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점점점에서 밑으로 계속 흘러가는 게 예외가 아닌 거죠. 이게 정상 처리, 그다음 요거는 예외 처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그 실행이 먼저 되려면 컴파일은 정상적으로 돼야 돼요. 컴파일은 정상적으로 되는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면서 이제 그 예외가 발생되는 거 전체적인 예외가 발생되는 것을 입세션이라고 얘기하고요. 컴파일 자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컴파일은 돼야 실행은 된다. 그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그 클래스가 있어야 되는데 컴파일이 안 됐다는 얘기는 클래스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의미상은 약간 어이없는 의미가 돼버렸는데 그 예외 콜이 없이 그 예외 처리 코드가 없으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해서 예외 처리 코드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바의 익셉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의 뉘앙스의 이제 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쓸 때 그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썼는지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저자의 의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살필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클래스에는 맨 처음에 전체적으로 이거 전부 다 excep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외. 근데 예외가 보시면 자바점 랭귀지의 excep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exception이 있고요. 저희가 예외를 한번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숫자인 것을 아닌 뭐 문자를 입력을 하면 A 뭐 미음 이런 것들 한글 미음 이런 걸 입력하시면 이쪽에서 자바점 랭귀지 안에 넘버 포맷 익셉션 여기 예외구나 익셉션 그래서 여기 예외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 너 이걸 문자열인 이걸 넣어서 지금 숫자 형식에 맞지 않는 문자열을 넣어가지고 내가 예외가 발생했어 뭐 이렇게 해서 예외 처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쓰지 않았지만 그 JVM이 그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예외 처리를 하고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 종료해버리죠. 종료해지는 시스템이 이제 JVM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예외 처리를 안 하더라도 JVM이 알아서 예외 처리 이런 거를 오류가 뭐가 났고 이런 거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종료하도록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JVM이 먼저 이렇게 잡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JVM의 기본은 그 오류가 나잖아요. 그럼 저렇게 예외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종료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예외 처리의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종료해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안 이상한가요? 그 종료해보면 다음부터는 이 프로그램 쓰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외 처리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자바의 랭귀지의 exception 대문자네. 앞에 대문자 여기 점점점 있는데 여기 클래스 패키지 안에 여기 대문자니까 요게 클래스 되시겠죠? 요거 밑에도 보시면 자바점 랭귀지 요게 패키지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게 클래스 되셨나요?
클래스. 그다음에 이것도 자바점 랭귀지의 런타임 인셉션, 이게 클래스. 여기 계속 이어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는데 박스에서 그 줄바꿈 자동 줄바꿈이 된 겁니다. 이것처럼 이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어졌다. 앞에 여기 패키지, 여기 클래스. 맨 밑에도 마찬가지죠. 널 포인트 인셉션 나왔습니다. 자바, 패키지, 랭귀지, 패키지, 널 포인트 인셉션, 클래스. 맨 앞에 대문자 되셨나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이쪽에 자바 리소스, JRE 리소스 라이브러리 이런 데 가보시면 그 rt.자르, 예, 뭐 자바.랭귀지 이런 게 있는 게 패키지가 있는 게 여기 쭉 내려보시면 rt.자르입니다. rt.자르. JR이 자르죠. rt.자르.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의 rt.자르입니다. 밑으로 내려봐 쭉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게 많아요. 패키지도 많고 그 중에 이제 꾸러미가 이렇게 많죠. 패키지 중에서 java.lang가 아마 여기 속해져 있을 겁니다. java.lang 여기 있죠? 랭귀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에 이제 클래스들이 많이 있으신데 여기 입셉션 이런 것들이 보이십니다. 그 out of bounds,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여기 있죠. 클래스로 클래스. 이 클래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랭귀지 밑에 뭐가 있었냐면 아까 전에 봤을 때 아까 본 거 그 널 포인트 익셉션 이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널 포인트 익셉션 여기 있죠. 여기 있다. 되셨나요? 이런 게 있으시고요. 그 저희가 이제 여기서 쓸 때는 이제 아까 전에 봤지만 java.language에 여기 아까 콘솔에 보시면 콘솔에 아까 찾아봤던 거 넘버 포맷 익셉션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넘버 포맷 익셉션 여기 있죠. 클래스. 예. 이런 거를 익셉션 예외라고 봐서 예외라고 얘기해 주고요. 그 예외라고 했으니까 예외에 대한 정보, 예외가 일어난 내역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저 클래스입니다. 그 뒤에 익셉션이 붙은 거 클래스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뭘 해주냐 이런 얘기예요. 그 제가 여기 메인부터 시작을 했어요. 메인부터 여기 시작입니다. 스타트에서 이제 쭉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엔드입니다. 엔드 끝나는데 엔드가 되어 있고 끝나는데 여기가 실행에다가 그 예외가 발생이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떤 예외가 발생이 됐지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그 예외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new exception 그래서 new exception에서 exception을 생성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 왜 오류가 났는지 여기 정보를 여기다 다 담는 거죠. 생성을 했으니까 걔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정보를 다 담아요. 정보를 다 담아서 여기 있는 거를 이제 그 제가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꺼내가지고 실행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요거는 지금 예외에 대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여기 콘솔을 눌러보면 콘솔에서 JVM이 빨간줄 팍팍 내면서 이런 데서 지금 오류가 나오고 있고 이런 거를 처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얘를 잡아다가 쓰실 때는 어떻게 쓰시냐면 이때 지금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를 이제 얘가 프로그램이 막 돌다가 자바 프로그램 돌다가 예외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한다면 어떻게 했냐면 던집니다. 던져요. 그거를 이제 throw 얘기하고요. throw 이렇게 얘기하고요. 던집니다. 그 예외를 던져요. 던지면 얘가 이렇게 던지니까 그 얘를 받는 놈이 있어야 되겠죠. 공으로 이렇게 받아서 처리하는 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받는 놈은 캐치라고 얘기합니다. 캐치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외를 할 때 한 놈은 던지고 한 놈은 캐치를 하고 이렇게는 구조로 쓰여야 되는데 이게 그 여기서부터 그 무엇 전체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처리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상적인 실행을 시도할 거예요. try라고 씁니다. 시도 해가지고 try라고 써요. try라고 써서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그 예외가 발생이 됐어요. 뭐 그러면은 이렇게 throw 시키자라고 얘기하고 그
자바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 맨 처음에 할 거는 JVM이 자동적으로 생성을 한 다음에 뚜로우 시키는 걸 해보실 거고요. 뚜로우 시키면 한쪽에서는 캐치를 하시게 돼요. 캐치를 저희가 만듭니다. 캐치해서 어떤 것을 이제 캐치할 것인가 정하고 그 다음에 캐치를 한 다음에 예외 처리하는 것을 이제 여기다가 씁니다. 예외 처리 쓰신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하시면 예외 처리 트라이 캐치 블럭을 그 예외 처리를 다 하면 트라이 캐치 종료하는 게 아니라 트라이 캐치 부분 요 뒤편에 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처리문을 저희가 이제 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조 중에서 그래서 트라이 캐치 뭐 파이널리 이런 구조를 나중에 만나시게 됩니다. 자, 쉬었다가 실제적인 예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